이렇게 뭐 5년, 6년, 7년 됐을 때는 근데 뭐 그때만 해도 뭐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었는데 2021년에 논문도 제가 썼고 지금 케이스 수술한 건수가 지금 3,000개, 4,000개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으면 중단했겠죠. 수술이 잘못되면 제가 괴로워요. 그쵸. 오늘은 여러분들 참 쑥스러운 여유증 수술하러 갑니다. 네. 이걸 찍을까 말까를 엄청 고민했거든요. 이게 유튜브에 모든 온라인상에서 제 얼굴이 드러나고 이 수술한 사람 해가지고 막 좀 약간 저도 숨기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이거마저도 그냥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에서 뭐 쌍꺼풀 수술, 코 수술 뭐 이런 되게 성형 수술에서도 되게 너무나도 브이로그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여유증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전부 다 원장님들만 나오시고 실제 얼굴이 드러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분은 없으셔서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얼굴 드러내가지고 뭐 이렇게 보여줘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또 요즘은 사실 이뻐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뭔가 수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저도 뭐 초반에는 되게 좀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얼굴을 숨기고 싶고 그냥 몰래 내가 이런 걸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는데 그냥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제 아는 친구들이 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또. 원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저도 조금 고민이 있긴 있었는데 그냥 그러려냐고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다른 쪽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저 여유증 코드 N60이었나? 뭐 코드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오세요. 그래서 갔죠. 예. 작년에 원장님이랑 같이 술 한 잔도 하고 제가 작년에 크게 이별의 아픔이 좀 컸었거든요. 술 사주신다고 또 막 위로도 해주시고 했었던 원장님이세요. 좋으신 분이신데 그래도 그렇잖아요. 이 수술을 어차피 할 거는 확정을 마음을 정했는데 그래도 아시는 분 그리고 또 원장님이 가슴으로는 또 전문인이시니까 다른 수술 안 하시고 가슴만 성형하시거든요. 또 원장님만의 수술 방법이 있어요.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 이제 수술을 했었을 때 유륜을 절개를 해요. 유륜을 절개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유륜을 절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그런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로만 모든 것들을 다 수술을 하세요. 그거를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여서 이 겨드랑이로만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원장님 겨드랑이 수술을 독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원장님들도 한 소수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풍월이기는 합니다. 절대 겨드랑이로 수술하는 다른 분들이 못한다 전부 다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이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가슴 관련된 수술을 하는데 이 겨드랑이로만 하시는 게 이제 1등이다 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되게 쑥스러워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찍고 나서 영상을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PD님이랑 아니 뭐 대표님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되게 재밌는 콘텐츠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로 여유증 수술하는 걸 재밌게 한번 찍어보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술 시간은 거의 1시간 정도이고요. 수면 마취 들어갑니다. 제가 12시부터 수술해서 1시 정도면 끝나고 바로 깨어나기는 하는데 좀 몽롱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누워있고 이런 것들이 한 2시간 정도 있으면은 한 3, 4시 정도 되면은 제가 다시 이렇게 카메라 잡고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좀 떨리네요. 옷 갈아입어주시고요. 네. 일회용 속옷도 있어요. 네. 헬스 신고 반에도 되고요. 양말도 벗어야 되는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술하고 문제는 수술 직후에 제일 많이 생겨요. 막 수술하고 나중에 오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네. 바로 오는 게 제일 좋고 하루 자고 가는 게 제일 좋고 실밥 제거는 7일에서 열흘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봉합을 안 하고 내일 내일 아침에 봉합할 거고 왜 당일날 봉합을 하면 네. 오히려 이게 출혈이 안 생길 수 없는데 빠져나갈 거는 빠져나가야 돼. 몸 안에 보이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좋아서 내일 아침에 봉합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열흘째 이제 실밥
뻑을 보고 운동은 4주 있다 하시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살 쪘을 때 수술하는 게 더 좋아요. 저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먹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저희 오늘 수술은 겨드랑이로 할 거예요. 겨드랑이. 남자도 젖꼭지 안 째는 게 좋아요. 흉터 남자들이 오히려 더 안 째야 돼. 왜 그러냐면 이 남자가 이 수술을 하는 거는 네. 언젠가 몸을 만들어서 오픈을 한번 하겠다라는 그렇죠. 걸 생각하고 수술하는 건데 네. 여기 뭐 여기 안쪽에 똑같은데 흉터가 있네. 네. 사진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럼 짜증나지. 그렇죠. 그래서 겨드랑이로 유선 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못 뺐어. 10년 전 네. 이후는 못 뺐는데 이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봇 수술이 많이 늘었어요. 로봇 수술. 기계가 엄청 좋아졌어요. 네. 수술 장비나 기구들이 엄청 발전을 해가지고 네. 옛날하고 달라. 미사일도 날아갔던 거 다시 회수해가지고 재활용하는 세상에서 그쵸. 이거 왜 못 빼겠어요?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여기 이걸로 째서 수술을 한다. 네. 근데 이제 여기를 째면 감각이 안 돌아오지 않냐 했는데 감각 돌아온다. 이거 이제 복불복이에요. 복불복이에요? 네. 왜냐면 유두 쪽으로 가는 신경이 네. 아래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메인 신경이 위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있고 신경이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째는 방식도 이게 원이 있으면 4분의 1 째는 경우도 있고 2분의 1 째는 경우도 있고 3분의 1 째는 경우도 그쵸, 있고 그쵸. 째는 방식에 따라 다르고 유선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많으면 많이 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많이 잴 수밖에 없고 네. 감각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음. 근데 아예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네. 감각 없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유두 주변을 째는 게 네. 손상이 많아. 보셨지만 염증도 많고 흉터도 많고 안 째는 게 제일 좋죠. 저는 겨드랑이 절개로 남자 가슴 아니라 여자 가슴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이 요거 수술만 한 몇 회 정도 하신 거예요? 어떤 3, 4천 개 했죠. 와. 겨드랑이 절개로는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겨드랑이 절개는 네. 이제 겨드랑이 절개 해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여러 방식이 있었는데 막 갈아서 내고 막 네. 이상한 기구로 막 긁어내고 저는 갈아내거나 긁어내는 그런 수술이 아니라 완전히 통째로 쏙 잘라내는 방식. 다른 분들은 그걸 잘 못하시는 로봇 수술을 전공 안 했으니까. 저는 원래 로봇으로 네. 갑상선 떼는 게 저 일이었거든요. 아. 전공이 위로 올라가서. 근데 갑상선은 이거랑은 차원이 달라. 일로 갑상선 위로 가면 기도, 신경, 혈관 여기는 진짜 살벌하게 있어요. 로봇 수술을 그 전공을 많이 하시진 또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명 안 되죠. 로봇 수술 한 사람이. 그러니까 로봇 수술 했던 사람 중에 여유증 한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약간 이거를 뭔가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국내에서 겨드랑이 수술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알려드리는데 그게 안전하다는 것도 있고 겨드랑이 절개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뭐 5년, 6년, 7년 됐을 때는 근데 뭐 그때만 해도 뭐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었는데 2021년에 논문도 제가 썼고 지금 케이스 수술한 건수가 지금 3,000개, 4,000개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으면 중단했겠죠. 수술이 잘못되면 제가 괴로워요. 그쵸. 제가 환자분들이 오셔서 환자분들이 맨날 와서 이게 환자들이 결과가 눈으로 보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게 환자가 만족을 못하면 오래 버틸 수 없어요. 이거다. 여유증을 하시는 이제 가장 큰 기준 중에서도 이제 약간 비용적인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비 처리되는데 약간 이제 여유증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유증 판단 실비되는 기준이 네. 이제 사이먼 기준이라고 해서 네. 이제 그 우리나라 보험공단하고 네. 의사협회에서 이제 네. 기준을 만들었는데 네. 돌출이 있으면 돼요. 돌출이 있고 유선이 확인이 되면 네. 주니까 이 1, 2A, 2B, 3까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 2, 3, 4급이라고 말을 해줘요. 네. 2급 이상이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짐 없고 돌출이 있는 사람. 돌출만 있으면 경도의 돌출이라고 하는데 돌출만 있으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돌출만 돼 있는데 그게 유선이 아니고 또 지방이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경우도 제가 있다고 들어서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방이다 유선이다라는 거를 말로 해가지고는 아무도 안 믿어요. 요즘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직 검사를 보내서 네. 유선이 네. 조직 검사로 네.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돌출 예전에는 사진을 달라는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수술 전에 돌출이 됐던 사진을 달라고. 근데 사진 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네. 권리가 없는 거긴 한데 네네. 이제 증거 사진을 제출하면은 네. 되죠. 초음파해서 하면은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초음파에서 유선이 나오는데 그것도 요즘 잘 안 믿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을수록 네, 까다로워지는 거군요. 이게 예전에 보험사에서 제가 까다로워지는 처음 거죠. 시작했을 때만 해도 1년에 여유증 수술하는 게 1,000건, 2,000건이 그랬었는데 요즘 10,000건, 20,000건 아. 10배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 젖꼭지째는 유륜 절개만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선생님들 오셔서 저한테 배우시고
이제 이 겨드랑이 살 여유증을 하려면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반 장비로는 할 수가 없어. 초음파도 좋은 게 있어야 되고 네. 체격이 작은 사람들은 15cm면 되는데 네. 체격 좋으신 분들은 20cm 되는 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1cm 떨어질 때마다 수술을 할 때 접근하는 네.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요.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로봇 수술을 했던 경험도 있어야 경험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게 다 있어야 겨드랑이 설계로 멀리서 유륜 주변에 있는 유선 조직을 꺼낼 수 있으니까 유두 주변에 있는 유선만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수술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가슴이 확 파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 쇄골부터 아래쪽, 명치, 바깥쪽까지 넓게 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술하고 나서 가슴이 자연스러워지는데 자연스러워지려면은 우리 혈관이 이보다 더 가는 혈관이 밤새도록 피가 똑똑똑똑똑 밤새도록 피가 나면 1리터 금방 나와요. 그래요? 피 1리터 잃어버리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네. 수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고 네. 출혈을 적극적으로 막아야지. 그 출혈을 막는 게 또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수술 끝나고 피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피가 처음부터 안 나게 네. 지혈을 해야 돼. 그래서 내일 아침에 꼬매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괜히 좀 떨리네. 와. 떨린다. 맛이 깨고 있어가지고 저도 와, 이게 무슨 기분인 걸까. 와, 쉽지 않은 수술이네. 마취 깨고 나서 힘들죠? 네, 무슨 영화 한 편 본 것 같았어요. 통증은 어떠세요? 수술할 때 아프셨어요? 아니, 저는 수술 들어간 줄 몰랐었어요. 신기하네, 이거. 와, 이거 내일까지 하나? 네, 이거는 이제 출혈까지. 출혈까지? 아침에 일찍 와서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봉합하는 거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하실 거예요. 좀만 참으세요. 감사합니다. 저 이상 소리 안 했죠? 형들 아직 걱정하지 마.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죽을 것 같아. 이제 끝났어. 마스크까지 죽을 것 같아. 자, 파이팅. 네. 네. 회복하고 오겠습니다.